삐딱 토크 안태입니다. 오늘도 삐딱한 삼관왕 두 분께서 나왔습니다. 학술 삼관왕 조동욱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그냥 막 술 먹고 지냈죠. 요새 공연도 비가 태풍 때문에 못했다면서요? 공연 못한 건 괜찮은데 개런티를 못 받았잖아. 아하. 자, 고시 삼관왕 최용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렇게 지내죠. 맨날 똑같죠. 공증인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서류의 증명, 서류의 객관적인 증명을 해주고 공적인 증명이라고 하죠. 공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그런 거. 도장 찍는 일. 서명을 확인하고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을 해주고. 이게 없으면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겁니까? 현저히 낮아지죠. 우리 집사람이 갈 확률이 좀 있네요. 재산 때문에? 아니, 이혼할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다소 무거운 주제입니다만 저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훨씬 더 논란은 커지고 있고 촛불 집회, 맞불 집회, 조국 수호, 조국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들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오늘은 이른바 조국 대전, 어떤 사람은 조국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상을 한번 짚어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아주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인사청문회 때 비판성인 얘기를 했습니다. 금태섭 의원님이 사실은 같은 길을 걷는 동지로서 정말 뼈아픈 충원이고 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수사 제대로 받는 방법이라고 해서 맞아요. 현직 검사로서 피의자들 아니면 시민들한테 수사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면서 조언을 했던 게 묵비권을 행사하라 처음, 두 번째 변호사를 선임하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줄 정도로 해서 한번 대단한 논란을 일으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파문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사 옷도 벗게 됐는데 나는 그분 철학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자기가 직업적으로 검사라고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겠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잖아요. 이 발언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검사나 변호사나 의원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조직이 아니라 누구한테 충성해야죠? 시민이죠. 저는 금태섭 의원님께서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인사청문회 때 얘기예요. 근데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혜성처럼 나타난 논객이죠. 정치 대권 후보 설문조사에서 빼달라. 나 대통령 안 한다는데 왜 자꾸 넣느냐라고 했던 분이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지금 다시 돌아와서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유 이사장의 얘기, 검찰의 난이다, 윤석열의 난이다. 그 이전에는 또 증거 보존을 위해서 정경심 교수가 단출한 거다. 증거 조작의 위험성은 검찰에 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유시민 직함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데마고고 선동과 기질이 있고 좌파 포퓰리스트적인 걸 항상 내놓거든요. 이 양반이 뭔 얘기를 하면 그것이 좌파들한테 아니면 진보 진영한테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식의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진영 논리, 명백하게 흑백 논리나 진영 논리를 입각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요번에 말씀하신 거는 너무 다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PC 반출은 증거인멸 아닌 보존이고. 그 USB에 담으면 되지. 그렇죠. 요즘은 PC 자체를 가져가지, 컴퓨터 자체를 가져가지 않죠. 복사해서 가져가죠. 꼭 그 대권 안 나온다 그러시잖아요. 원래 나올 사람들은 꼭 안 나온다고 계속 떠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선거판이나 또는 구도 만들 때 가장 좋은 게 1 아니면 0이잖아요. 이렇게 돼서 조국 편을 들면 결과적으로 집도키드는 완전히 확보가 되잖아요, 자기가.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만약 이렇게 해서 조국이 다음 대권에 못 나온 거나 이렇게 낙마를 했다. 그러면 조국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또 다 자기 편이 되거든. 그러니까 아쉬움 플러스 이래가지고 대권 본인은 아니라 그러지만 뭔가 다 계산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진보 진영의 집결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대통령도 보호하는 것 같고 근데 한편 검찰의 힘이 그렇게 세서 이런 분까지 다 나서서 이렇게 총력으로 문제를 삼는 거냐 이렇게도 보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제가 정치학을 공부해서 좀 아는데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800년대에 유명했던 프랑스 정치 사회학자인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귀족이에요. 엄청난 귀족 가문이거든요. 귀족의 부패에는 그 민주 권력자와 다른 귀족적인 세련미와 장대함이 있다. 이딴 식으로 말을 해요. 유시민 교수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진보가 증거를 확보를 하면 증거 보존이고 보수가 증거를 가지고 가면은 증거 인멸 거고 그다음에 보수에 대해서 수사 뭐 이런 거 전혀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보의 부패에는 뭔가 일종의 세련미나 장엄함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절대 유시민 그 양 부분의 그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게 삐딱 토크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삐딱선타고 있어. 왜 출마하면 안 찍어요, 유시민 씨? 또 한 분 이제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정경심 교수, 조국 교수의 부인이죠. 같은 대학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진중권 교수가 정의당을 탈당하려다가 결행을 하지 못하고 남았는데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취지를 제가 대충 보면 먼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게 무슨 기회의 평등이고 과정의 공정이고 결과가 정의롭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국 교수의 때는 신뢰했던 사람인데 신뢰할 수 없게 됐고 존경했던 분들을 존경할 수 없게 됐다. 핵심적인 정의당에 대한 질문이죠. 내가 믿는 진보가 거의 기득권이 돼버려서 정말 윤리적으로 완전히 패닉이다. 뭐 이렇게 세 군데에 저격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탈당을 이제 번복하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언론에서 이제 카피를 뽑은 거 보면 조국 검개혁의 최격격자라고 이제 진 교수가 얘기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막 듣는 사람들이 막 헷갈려요. 다시 그러면 그 조국 지지로 돌아선 건지. 진중권 교수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의당도 그렇고 다 그렇게 양다리를 다 걸쳐가지고 하나는 이율배발적 행동에 대해서 정말 조국이 그랬다면 딱 나오나 딱 나와야지. 이것도 아니고 아니 심상정 대표도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거는 틀리지만 뭐 젊은이들한테 가슴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 그렇지만 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조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딱 고치고. 아니 근데 정치 특히 현실 정치를 하다 보면은 정의나 이상이나 윤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중권 교수가 처음에 정의당의 윤리적 가치가 의심된다고 그래서 정의당 탈당계를 냈다가 현실 정치의 한계, 정의당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본인이 탈당함으로써 탈당계를 내므로써 정의당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윤리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 철회한 것이 아닌가. 또 진 교수하고요. 박상인 교수, 그 다음에 경실련이죠. 그 다음에 저 참여연대의 그 집행위원장 한 분, 그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유시민 이런 분들과는 다른 결의 그렇죠. 얘기를 결이 내고 있지 다르죠.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쪽에서 그 진 교수도 상당히 지금 진보의 지성인으로서 고민은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아까 금태섭 위원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현실 정치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이라면 좀 모르겠지만 한 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항상 정의나 윤리를 먼저 얘기해야지 현실 정치를 추구하는 심상정 의원 같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정의나 윤리 쪽으로 다가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는 거를 그냥 내버려두면은 계속 뭐 지적하고 현실만 쫓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공정 작가가 갑자기 또 나타나가지고요. 뭐 여기저기 다 공격을 이제 많이 이제 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진중권 교수가 계자당, 자유한국당에 갈 수도 있겠구나. 돈하고 권력 준다면. 근데 왜 계자당이에요? 자한당 정도가 좋은 머리, 그 진중권 교수를 개인적으로 또 저격을 했더라고요. 좋은 머리도 아닌지 그렇게 오래 머물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박사학위도 못 땄냐. 사실을 생각하면 그 사람 논리라는 거는 학자들이 잘 안 쓰는 독설, 단정적인 말투, 거만한 가르침, 우리가 그걸 똑똑한 거로 착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어쨌든 지금 진보 진영의 한 그룹으로 모였던 사람이 조국 장관 사태가 발생하면서 각각 드러나고 돌출되고 하는 양상, 이게 앞으로 진보 진영에 계속되는 양상일까요? 아니면 다시 또 이참에 헤어집니까? 그런 진보 진영도? 아니면 다시 또 합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보 진영 보수는 돈 때문에 뭉치고 돈 때문에 망하잖아요. 진보는 뭐 서로 다투다가 이런 문제, 지향이나 이런 문제 갖고 다투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진보 쪽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유시민 전 장관은 가장 정치 쪽에 발을 담근 사람이고 그다음에 진중권, 금태섭 저 멀리 작가적인 수준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공지영 작가 뭐 이런 수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진보적인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 정의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야지 여러 군데가 어울려서 하나의 진보 정치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런 모습이. 저도 그렇게 보는데 사실 우리가 뭐 촛불 때도 막 굉장히 시끄러웠잖아, 그죠? 이게 이제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한 건전한 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는 나름대로 보면 건전한 혼란을 지금 갖고 있다고 봐요. 또 이래야 되는 게 맞고 한 목소리가 아니고 다만 여기서 조금 계산이 너무 빤한 거 아니야? 이런 냄새만 좀 안 풍겼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현상을 어쨌든 진보 진영만 지금 국한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거라고 해석하셨다는 거 보니까 두 분 다 보수주의자인 줄 알았더니 진보주의자인가 봐요. 오늘은 뭐 안 돼요? 오늘은 이거가 나왔습니다. 저 간식은 준비하지 못했고요. 저기 저희가 공연하는 겁니다. 11월 5일 직지의별 콘서트가 청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잘 아시죠? 인준영, 박종성 직지원정대원을 추모하는 콘서트인데요. 저희가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원 떨어진 거예요? 제작비 뽑느라고 아주 힘을 많이 쏟고 있는 여기 상태입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 나오시던데. 네, 여기 뭐 조동욱 교수도 나오고. 근데 49,500원입니다 한 장에. 가는 뭐 예정돼 있는 곳마다 취소가 되시던데 저희는 11월 5일에는 취소되는 일 없이 공연을 한 1시간 30분 정도 잘하겠습니다. 오늘 그 조국 장관 임명 이후에 진보 진영의 분열 현상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삼관왕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